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주가는 반드시 다시 오른다. 다만 선택적 상승이 올 것이다.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파괴가 되고 있어요. 파괴되는 이유부터 시작해서 개인적인 조언, 어떤 종목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까지 다뤄보겠습니다. 투자의 시대, 지금 현재는 시장 파괴의 격동의 시기가 왔습니다. 이 격동의 시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까?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 자, 격변의 시대, 파괴적 변곡점, 이런 파괴적 변곡점이 생기고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유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주린이 분들이나 초보분들은 어떤 이유도 분명하게 알고 있지 못할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보면 2018년도 1월 달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죠. 이게 갑자기 애국 거구적인 어떤 발언, 미국만을 위한 어떤 정책을 펴면서 중국에게 대규모 무역 제재를 가했습니다. 슈퍼 301조 파동인데 그거를 계속 2년 동안 반복을 하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붕괴가 됐어요. 지금 현재 붕괴된 만큼 이렇게 붕괴가 됐죠. 2020년 이때는 거의 2년 동안 붕괴가 됐고요. 2020년 3월 1차 팬데믹이 왔죠. 2019년 11월 달까지 붕괴가 됐다가 11월 달부터 2월 말까지 상승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3월부터 20일 동안 팬데믹 붕괴가 왔습니다. 그리고 붕괴가 온 이후에 극단적인 현상이 벌어집니다. 투기 과열이란, 이 역사상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가장 가파른 상승을 일으킨 구간이 이게 투기 과열이라고 하는데, 투기 과열 폭등은 좋지가 않습니다. 너긋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투기 과열이 생기면 그 뒤에는 폭락 같은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났다. 자, 2021년 10월 2차 팬데믹이 왔죠. 이게 오미크론 사태인데 1차 요때 보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일반 주린이 개미 많은 투자자들이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투자하는 그 성향이 보면 그전에는 B2가 아니고 뭐 다른 자금으로 투자를 했다고 하면 지금은 이때부터는 완전 B2를 하기 시작했던 이유이기 때문에 주가가 밀리니까 강제 청산 같은 게 많이 들어오죠. 신용미수, 그러니까 신용미수나 스탁론 이런 주담대 대출 투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 공매도 세력의 먹잇감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박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2월, 자, 2월, 3월까지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 같았어. 그때 금리를 소폭으로 인상시키면서 금리가 잡힐 듯 말 듯 했는데 2월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본격적으로 침공을 하면서 침공하는 것까지는 뭐 좀 별다른 영향은 없습니다. 사실상 고날만 정도. 하지만 문제는 EU와 미국이 나토 이쪽에서 합작으로 전 세계 반러, 반중 이런 이제 통합적인 이런 구조가 완성되면서 러시아를 무역 제재를 했죠. 무역 제재를 하니까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4에서 5%대인데 이게 잡으려고 패드는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에 러시아를 무역 제재함으로써 러시아도 가만히 안 있죠. 러시아에서 타국에 수출하는 에너지, 그러니까 천연가스나 원유, 그 다음에 필수로 이제 그 반도체 생산이나 모든 전기 제품에 들어가는 필수 원자재를 수출을 금지해 버립니다. 러시아가 세계를 상대로 무역 제재를 해버렸어요. 서방 국가들이 무역 제재를 러시아에 해도 러시아는 별 효과가 없어요. 왜냐면 소련 시대 때부터 거의 100년간
수출 경제를 한 국가가 아니거든. 러시아는. 그렇죠? 러시아는 자국에서 자급자족을 하던 나라이기 때문에 타국에서 러시아를 무역 제재 해봤자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러시아에서 이제 반대로 다른 국가들을 무역 제재를 해버리니까 여기서 쇼크가 터지죠. 이때 주가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2월 말부터 해서 지금 6월 달까지 주가가 무려 거의 뭐 3, 40%가 붕괴가 된 거죠. 자, 2020년 5월 이후 극단적인 고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됐고요. 이게 러시아 때문입니다. 러시아를 제재를 하니까 러시아가 보복을 해서 그런 거죠. 보복을 해서 그 러시아한테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러시아 푸틴이 나쁜 놈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면 이걸 주도했던 러시아를 제재에 주도를 하도록 만들었던 영국 존슨 총리와 바이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이 양 체제가 만든 현상이죠. 사실은 오히려 고인플레이션을 폭발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4%대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9%대까지 와버렸어요. 지금. 자, 2020년 5월 패드의 자산 파괴선 이렇게 되자 5월달부터 갑자기 좀 패드의 파월이 원래 온건파였습니다. 시장에 파괴를 주지 않고 천천히 하겠다라고 했던 이야기를 지금은 3대 자산, 자,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이 세 가지 자산을 파괴시키겠다고 공식 선언했어요. 공식 선언을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주가 붕괴, 가상화폐 붕괴, 부동산도 지금 15% 정도 붕괴가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아마 그리고 패드에서 이제 가상화폐는 어느 정도 붕괴가 됐고 주식도 어느 정도 붕괴가 나왔죠. 그러니까 요번에는 극단적으로 6월 달에는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빚내서 부동산 살 생각하지 마라. 부동산 사지 마라. 난 이미 경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고했는데 너희 빚내서 부동산 사놓고 부동산이 파괴되면 나를 원망하지 마라.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다음 단계는 부동산 긴축을 하는데 긴축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 그것을 부동산 부분에서 내가 다 파괴를 시키겠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자, 세계 정치인들의 극단적 양극화 전략. 이게 지금 제가 좀 전에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게 세계 정치인들의 극단적 양극화 현상입니다. 전략인데 자기들이 이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들이 투표로 이기기 위해서 다른 서민사회가 붕괴되든 말든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장 파괴의 공포를 오히려 조작을 하거나 오히려 그걸 몰아가서 거구 세력화하는 이런 쪽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 변화하고 있다. 이게 보면 제 1차 세계대전 직전하고 양상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 편먹기라고 해야 편가르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자, 사건 사고만 보면 인류 사회가 곧 망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인류 사회가 망할 것 같으니까 주가도 붕괴되고 가상화폐도 붕괴가 되고 뭐 모든 게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은 또 폭증하고 있죠. 이런 공포감이 엄습하면서 악재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중이니까 주가도 붕괴되고 그런 거죠. 모든 가치가 붕괴되는데 인플레이션만 이제 물가 같은 것만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인데 정말 심각하고 암울한 투자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뭐 전 세계적으로 슈퍼리치들은 70% 정도가 지금 이 투자 관념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또 다를 수 있다라는 관점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부의 리셋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과거를 보면 이 암울한 투자의 시대는 늘 있어 왔어요.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심지어 5천년 동안 똑같았습니다. 5천년 동안 암울한 투자의 시대가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암울한 격변의 시대마다 엄청난 큰 부자들이 나왔어요. 엄청난 큰 부자. 모든 게 파괴가 되고 있는데 엄청난 큰 부자들은 그 파괴의 시대에서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파괴의 시대에서 그 파괴의 변곡점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그 투자의 고리를 잡아야지, 그 동아줄을 잡아야지 석은 동아줄이 아니고 탄탄한 동아줄로 하늘로 성천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의 이 영상은 그런 내용입니다. 새로운 시대로 나가기 위한 부의 리셋 과정, 이 부분을 좀 깊게 생각하고 각인을 시켜 놓으십시오. 자, 과거에도 이런 현상은 자주 있었어요. 그 대변혁기에 어떤 것은 소멸됐고 어떤 것은 살아남았는데, 이 살아남은 것들은 10배, 100배, 1000배, 심지어 65만 배 올랐습니다. 그렇죠? 살아남은 것들. 격변의 시대와 파괴적인 변곡점이 와도 결국에는 그 놈은 더 강하게 살아남습니다. 초창기에 있는 모든 자산 가치가 다 파괴되는데, 그 다음에는 그 놈들만 엄청나게 크게 상승하는 이런 현상이 있었다. 시대가 바뀌는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것은 역사의 답이 있다. 앞부분에서 제가 조금씩 풀어드렸습니다. 자, 무역 경제가 파괴되어 고인플레이션으로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올 것이다. 장기 암흑기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많은 그 헤지펀드 대표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 헤지펀드들을 뭐 하는 사람들이죠. 정권사와 헤지펀드사들은 무엇으로 돈을 버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뇌 구조, 그리고 행동, 이런 양심, 이런 걸 보면 이 사람들은 주가가 엄청 폭등할 때는 어떤 말을 하죠? 주가가 폭등할 때는 마치 1000%, 100%, 1000%, 10,000% 더 올라갈 듯이 목표 주가를 올려주고, 주가가 이미 이렇게, 자, 극단적으로 주가가 폭락했다가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레포트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여기가 8만원인데 갑자기 목표 주가를 13만원을 여기서 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목표 주가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5만원이었어요. 여기서는 얼마였는지 아세요? 8만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까지 올라가면 8만원 뚫어내니까 13만원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개미들이 8만원, 9만원, 그 심지어 13만원, 15만원, 뭐 18만원까지 냈죠. 목표 주가를. 이렇게 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올라타죠. 와, 2배네? 이렇게 하고 100% 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엄청나게 따라서 하죠. 따라서 하는데 이 주가가 이렇게 붕괴가 됐죠. 붕괴가 되니까 7만원대가 떨어지니까 갑자기 목표 주가가 다시 8만원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붕괴됩니다. 이제 6만원 되니까 7만원은 8만원으로 또 목표 주가가 바뀌어요. 어떤 기관은 또 10만원 해놓고, 또 이게 5만 6천원까지 떨어지니까 이게 점점 내려오죠. 목표 주가가. 이런 이유가 뭘까? 잘 생각해봐. 얘네들이 목표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런 거를 빚내서 산 사람들 주식을 계속 팔아치워줘요. 가만히 들고 있으면 정권사들은 돈을 못 벌어요. 정권사들은 뭐예요? 정권사와 헤지펀드나 펀드 운용사는 샀다 팔았다를 하는 이 거래세나 이런 것으로 돈을 버는 거거든. 그쵸?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야지 그 돈, 그 다음에 공매도, 주가가 붕괴돼야지만이 돈을 버는 거죠. 그 다음에 공매도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난데 돈이 많은 것으로 다시 재매수를 해야지 크게 폭등할 때 큰 수익을 내죠. 이런 활동을 하는 기관들이죠, 얘네들이.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하는 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기관이라면 정권사와 헤지펀드사들, 이런 펀드 자산 운용사, 이런 애들 말하는 겁니다. 이 3대 기관들이 악의적으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심지어 그렇게 돼서 주가가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요. 자, 반대로 이런 분들이 70%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한 30%는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 사회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다. 역대 에너지 사회가 바뀌는 과정에서 정말 큰 진통이 있었는데, 석탄에서 석유로 넘어갈 때도 그랬거든요. 석탄에서 석유로 넘어갈 때.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보면 산업, 간의 수공업 사회와 그냥 손으로 만드는 사회와 그 전기기관이 나타나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시대,
격동기에도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그렇죠? 미래 사회의 어떤 거를 선택한 나라와 영국 같은 나라와 스페인처럼 간의 수공으로 했던 나라, 그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 같은 얘들이 스페인과 오스만 투르크가 어떻게 보면 이 유럽에서 300년, 400년 동안 이 오스만 투르크는 무려 600년 가까이 전 세계 지금 현재 미국하고 버금가는 강대국이었어요. 영국은 조금 발전하다가 얘들을 다 치여가지고 다 뺏기고 나중에 좀 변방의 국가가 되어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영국이 대영 제국이 된 계기가 뭐야?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이 되고 얘들은 어떻게 됐죠? 과거 시대를 계속 고집하다가 망했죠. 그렇죠? 기술 진화를 선도한 영국은 대영 제국이 됐지만 기술 진화를 따라가려고 했던 네덜란드도 완전 약소국인데 인구 80만 밖에 아니었어요. 과거에 영국이 10배 800만이었을 때 이 80만 밖에 없었어요. 네덜란드가. 이 80만인 시대에서 영국하고 해외에서 버금갈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한 나라죠. 네덜란드가 스페인이나 오스만 투르크보다 영향력이 많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또 7위에 7위. 무역 규모도 우리나라보다 더 한 단계 위에입니다. 항상. 인구도 지금 또 몇백만 밖에, 천 몇백만인가? 그렇죠, 지금? 자, 이런 관점에서, 역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지구 사회의 제4기 산업혁명, 신르네상스 시대가 왔다. 그런 과정에서 오는 진통인데 이 진통 과정에서 내가 어떤 곳에서 어떤 곳으로 자산을 이동을 시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산을 미래 사회 지향적인 자산을 선택하면 역사적인 기회가 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손절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손절하고 아예 금 같은 거 사라, 이런 채권 사라 이런 말 하는 거죠. 근데 이미 채권하고 금은 엄청나게 폭등했죠. 근데 그거 사라고 하는데 과거에 2018년도에도 똑같은 소리를 2007년 8년도 있죠. 이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터졌을 때 얘들은 이 집단은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금 사라 채권 사라 했어요. 봉기가 된 이후에. 그리고 지들은 다른 계좌로 뭐야? 금 채권 다 팔고 뭘 샀다? 주식 샀습니다. 요번 코로나 때도 누구야? 유명한 레이 달료가 3월 16일부터 3월 22일까지 무려 3번이나 인터뷰를 했어요. 자기가 먼저 인터뷰하자 해서 그걸 갑자기 금을 사라 했어요. 근데 3월 20일부터 어떻게 됐죠? 주가가 폭등했고 금은 어떻게 됐어요? 내려갔죠. 그쵸? 이런 거 생각해보면 금은 나중에 올라갔긴 했지만 주식은 오히려 금은 20% 30% 정도 올라갔지만 주식은 300%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관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투자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정말 진정성 같은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뭘 이야기하는 건가? 신재생에너지 사회가 왔다. 석유 시대가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지만 석탄 시대가 끝난 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석탄 발전소가 있듯이 석탄 시대에서 석유 시대로 갔다고 해서 석탄 시대 끝났나요?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전기기관 같은 거는 거의 사라졌죠. 전기기관 같은 경우 내연기관이 대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따지면 지금 또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사회에서는 석유 가지고 자동차를 움직이는 이런 시대는 거의 가는 거죠. 지나가는 거죠. 그런 것을 잘 생각해봐요. 양분해서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 4차, 5차 산업과의 융복합 산업으로 확장해 에너지 사회가 결국에는 얘들하고 융복합 산업으로 탈바꿈되면서 어떤 새로운 것이 창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창조되는 쪽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줘야 돼. 라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런 거 사지 말고 투자 이런 거 다 하지 말고 금하고 채권 사라. 아니면 뭐 아예 그 원유 뭐 이런 거 사라. 원자재 사라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원유하고 원자재는 원유가 5달러에서 120달러까지 올라갔는데 이거 지금 사라고? 주식이 잘 생각해 봐요. 테슬라가 1000달러까지 1230달러까지 올라갔었죠. 이거 지금 이때 올라갔어. 삼성전자 92,000원대 사라고 하는 사람이 원유하고 지금 사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은 나쁜 놈 아닌가요? 이거 폭락했을 때 250달러까지 폭락했었잖아. 과거에 삼성전자 35,000원까지 폭락했죠. 이때 사라고 하는 사람이 진정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식이 붕괴가 됐잖아요. 그럼 주식이 완전한 저점에 못 잡아도 더 폭락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밑으로 사라고 하는 사람이 진정성이 있는 거고, 원유 이런 거는 이미 폭락했다가 120달러 올라가도 90달러고, 금도 마찬가지, 달러도 마찬가지, 1,300원. 그쵸? 1,000원짜리가 1,300원 올라가서 채권도 마찬가지. 다 고점을 찍고 있는 것을 지금 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 이 사람들 공통점이 뭡니까? 과거에 삼성전자나 인텔 같은 거 제일 고점 찍었을 때, 애플 제일 고점 찍었을 때, 마수 같은 게 제일 고점 찍었을 때, 페이스북 같은 게, 페이스북, 메타가 제일 고점 찍었을 때 더 간다 하면서 매수 리포트를 낸 애들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오히려 폭락하니까 매도 레포트를 지금 내고 있죠. 그럼 이건 거꾸로 하는 거죠. 일정에 보면 이 사람들은 그 색안경을 벗고 보면 좀 공부를 좀 해보면 이 사람들은 이런 짓을 450년 동안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120년 동안 그런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금융기관, 정권사죠. 미국의 4대 정권사들은 이런 행위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윤리위에 미국 국회 제소되기도 했고 벌금을 문 적도 여러 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특징은 뭐예요? 이분들은 이 산업이 올라타야지 두 번, 세 번 남은 역사적 기회를, 아직까지 완전한 폭락이 왔다고 라고 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두세 번이라고 이야기하겠죠. 두세 번이라는 거는 한두 번 더 폭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가 한 번이면 이제 한 번이나 두 번 더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는 엄청난 상승장이 올 것이다. 뭐 이런 기준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식 차트 전체 지수를 보면 저는 여기에 더 선호하는데 어떤 분들은 공포 때문에 여기를 선호하겠죠. 자, 역사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은 이걸 봐야 돼요. 역사의 답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석할 때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딱 답이 나와요. 그렇죠. 중요한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식과 연관해서, 투자와 연관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단절, 지금 무역 단절이 생기면 침체가 오죠. 침체가 오니까 주가가 내려갑니다. 그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무역 단절이 되니까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공포스러워서 주가가 내려가는데, 내려가면 손절시키고 계속 공포감을 계속 만드니까 계속 침체가 일어날 것 같은, 이게 세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또 어떤 시장 파괴론이나 특히 정치인들이 이제 큰일 났다 뭐 이러면서 다 상대방 진영을 공격하고 막 이런 극단적인 양극화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과 우리나라 뭐 국힘당하고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탈리아도 그렇고 뭐 스리랑카도 그렇고 지금 세계적인 국가들 다 그래요. 지금 국가적으로 바이든도 지금 그런 걸 당하고 있고, 막 모든 국가들이 지금 심각하게 양극화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지금 양극화가 되고 있어요. 심각하게. 자,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요, 소멸 단계가 있어요. 그렇죠? 어느 순간이 되면 소멸 단계가 있어요. 그럼 소멸 단계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 소멸 단계,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소멸 단계까지 딱 오면요, 이때가 뭡니까? 어떤 게 소멸 단계가 오면 이게 바로 리셋이거든요. 리셋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소멸이 오면요, 리뉴얼, 이걸 다른 말로 리빌드라고 하고, 이제 새로운 창조를 말하는 겁니다.
가치 창조, 가치 파괴죠. 소멸은 가치 파괴예요. 그렇죠? 파괴인데 새로운 가치 창조하는 전 세계 돈은요, 아무리 없어져도 큰 부자들은 돈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창조되는 영역, 리뉴얼되는 영역, 여기에다 투자를 엄청나게 하죠. 이게 어떻게 나온다? 시소의 법칙에서 나옵니다. 결국 시소의 법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다시 리뉴얼 되면서 새로운 창조, 그리고 새로운 것에 리셋되는 이 재화 경제 시스템에, 아니면 기업들, 재화 상품에 가속화되는 방식으로 시소의 법칙으로 투자를 합니다. 자, 부자들이 싫어하는 거, 돈을 벌지 못하는 거, 공포를 싫어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봐봐요. 부자들은 여기에 올라타는 거 정말 싫어해요. 왜? 더 이상 올라갈 길이 없거든. 그렇죠? 부자들은 이렇게 올라타면은 이쪽으로 빨리 옮겨 타야 합니다. 옮겨 타기 위해서 시장을 파괴시켜놔요. 이런 과정을 계속 하는 게 우리 인류 역사입니다. 5,000년간의 인류 역사예요. 그 유대인들이 만드는 역사라고도 합니다. 이런 거는 시소의 법칙. 이 리셋 과정인데, 이런 과정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공포로 서민의 돈을 빼앗는 과정, 그것을 리셋이라고 한다. 그리고 시소의 법칙이 완성되면 역사의 편에 선 소수만이 부의 가속화, 부의 확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역사의 편에 서야지만이 5,000년의 역사,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그 부의 확장의 어떤 가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여러분이 정말 3대, 5대 가문으로 부를 이루는 가문을 만들 수 있는 역사적 기회가 오고 있다. 지금 진행형이다. 역사는 결국 긍정의 편, 성장의 편이었다. 자,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역사는 순식간에 파괴가 되긴 했지만 항상 뭐예요? 파괴가 된 이후에 이거죠. 파괴라는 건 소멸을 일으키죠. 자, 전 유럽이 히틀러한테 파괴가 됐잖아요. 파괴가 됐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시 엄청난 성장을 거뒀죠. 미국은 인디언을 완전히 파괴했죠. 하지만 지금 어때요? 미국이란 땅은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천혜의 어떤 그런 국가가 돼 있죠. 소멸을 시키고 리셋을 시키고 창조를 하는데 그 시소의 법칙에 따라서 가속화가 돼요. 가속화가 된다는 거는 처음에 시소의 법칙, 부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소의 법칙, 여기는 서민들이, 이까지 올라갔으면 벌써 서민들이 엄청나게 올라타 있죠. 서민들이 엄청나게 올라타 있는데, 여기는 이쪽에서 서민도 올라탈 때 지들 돈 다 넘기고 얘들 일로 넘어가죠. 넘어가 있으면 저런 거 폭락한 거, 저런 거 가치 없을 것 같은 거 새로 생긴 거, 저런 거 뭐하러 사러 가지? 저 바보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나중에 얘들이 다 털리고 나면 여기로 점점 다 넘어오죠. 넘어와서 이게 다시 이쪽으로 올라가죠. 그럼 반대로 가죠. 그러면 이 시소의 법칙에서 또 이만큼 올라가면 부자들은 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또 이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무한 반복. 이게 5,000년 동안 계속 반복된 거예요. 이런 개념을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있냐 없냐입니다. 역사는 결국 긍정의 편, 성장의 편. 성장의 편은 뭐예요? 파괴가 되더라도 결국에는 계속 무한 성장합니다. 무한 성장한다라는 말이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무한 성장했죠. 자, 투자의 관점에서 다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면, 미래 사회는 축소되고 있습니까? 확장되고 있습니까? 과거 역사를 보면요, 확장되고 있죠. 축소되는 게 아니죠. 자, 완전히 소멸된 것도 있고 축소된 것도 있지만 미래 사회 자체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죠. 그렇죠? 근데 지구가 파괴되면 우주로 확장되겠죠. 그건 다른 문제고. 자, 두 번째, 미래 사회가 확장된다면 소비자는 그 시대의 상품을 쓸까요? 신시대의 상품을 쓸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인류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기술이 진화된 이유는 뭐예요? 소비 욕구입니다. 소비 욕구의 선택 욕구예요. 선택 욕구에서 신시대 상품을 쓰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성형 수술 같은 거, 성형 수술이나 양의 이쪽이 발전한 이유가 뭐예요? 소비자가 선택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
상품이 아니고 신시대 상품, 모든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품도 제품, 서비스, 모든 이 제품, 상품, 서비스 이 모든 것에 신시대 미래사회 상품을 만들고 파는 제품, 상품, 서비스에 주도적으로 투자하고 준비하는 기업들, 투자하고 준비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다발적으로 납품을 하는 업종과 기업을 찾으면 되죠. 여러분이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앞에서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 했지만 핵심은 뭡니까? 여기 있죠. 핵심은 바로 이거죠. 이 3번. 투자. 어떤 기업이 어느 부분에 투자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신상품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다발적으로 납품을 이런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한테 납품을 하는 중소기업들은 뭐가 있는지, 그렇죠? 그 중소기업이 한 번 납품하고 많은 이게 장비 기업주보다는 뭐예요? 부품이나 계속 납품할 수 있는, 한번 거래를 하면 계속 거래할 수 있는 부품 업종이거나 원재료 업종, 원재료는 화학 원재료 같은 거죠. 화학 원재료는 한번 배합을 해놓으면 이거 갖고 계속 납품을 할 수 있어요. 만드는 것도 아주 간단하고, 그렇죠? 배합을 해가지고 계속 납품하는 거잖아.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거의 이 업종이 완전히 바뀌지 않는 이상 계속 납품할 수 있죠. 그리고 바뀌어도 화학 원재료 회사들은 이 배합을 바꿔주면 되거든. 그렇죠? 배합이랑 어떤 다른 거를 만들어가지고 또 납품을 계속 할 수 있죠. 엄청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런 업종들. 자, 단절이 가져올 시장 파괴는 무섭고 크죠. 그것 또한 지나갔어요. 과거에 보면. 그리고 그것은 다음 미래 사회를 여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그 다음 미래를 사회를 여는 과정을 일으킨 기업들, 일으킨 업종, 그게 바로 주도주예요. 그리고 주도주고 부자들이 시소의 법칙에서 이렇게 할 때 개미들이 이미 올라탄 거, 왜 과거에는 자기들이 여기 올라탔었는데 밑에 있을 때만 해도 올라탄 거를 다 개미들한테 떠넘기고 막대한 돈을 번 거를 여기 이런 거를 이쪽으로 이동시켜가 자기들은 여기 딱 앉아 있습니다. 극소수가 앉아 있으니까 이 얘네들이 또 따라오죠. 이게 아닌가, 이 길이 아닌가 봐 하고 나중에 따라오면 다시 시소의 법칙은 이렇게 올라가요. 요만큼 샀던 애들 먼저 선취 매매한 이 사람들을 따라가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얘들은 이거 재화를 개미들한테 다 떠넘기고 또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이게 바로 시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쵸? 이걸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 누구다?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따라가는 이 다른 나라 국가들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 소프트뱅크 여사의 손정희 같은 분들이 이런 걸 따라가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분도 엄청나게 돈을 벌었죠.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투자자의 눈, 그 미래사회 주도적인 역할을 할 업종과 살아남을 기업들의 투자할 안목과 투자할 여력을 준비하는 현금관리 능력이 필요하다. 그죠? 지금 뭐가 잘못됐다고 하면 여러분이 스스로가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미래사회가 될 업종이 뭐가 있을까? 전기차 업종, 신재생에너지 업종. 그런데 그 신재생에너지 업종 중에 이미 포화시장인 게 있고요. 신규적인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는 좀 조심해서, 아직까지 기업이 완전한 성장세가 없잖아. 확실하게 성장세 수주나 실적이 달성되고 있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계속 갈 길이 한 30년, 50년 동안 남아있다. 이런 업종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확인된 거는 전기차 업종이죠. 전기차 2차전지 배터리 같은. 그렇죠? 전기차 배터리. 완성차보다는 전기차 2차전지 배터리가 훨씬 좋을 수 있어요. 2차전지 배터리에 납품하는 화학 원재료죠. 근데 화학 원재료를 개별 종목을 고르기가 힘들어요. 이 개별 종목은 무슨 사고가 터지면 큰일 나죠. 주가 폭락 하한가도 가죠. 이것보다는 어떤 ETF 같은 거를 사는 게 좋죠. 다음 장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미래사회는 결국 1000% 그 이상 성장합니다. 1000% 그 이상 성장하죠. 미래사회는 발전하지 계속 파괴되는 건 아니잖아. 파괴가 눌리뿐이죠. 중간중간 한 번씩 큰 사건 사고로 경제가 파괴됐다가 다시 성장하는데 그 뒤에는 1000%, 10,000%, 100만%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시간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러면 여러분 1000% 벌고 싶으면 1000%가 벌어질 때까지
보유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10만 프로 벌고 싶다면 10만 프로 벌 때까지 갖고 있으면 되는 거고. 갖고 있는 그 효율적인 방법은 다르죠. 워렌 버핏이 250만 프로가 수익이 났어요. 250만 프로. 그쵸? 250만 프로. 거의 60만 프로 이상 수익 나는 그 슈퍼리치들이 많아요. 60만 프로 이상. 그럼 여러분 1000%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미래사회의 주도적 역할을 할 기업들을 이 장기 70년 동안 갖고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갈아타기도 조금씩 하면서. 미래사회는 계속 격변하기 때문에 갈아타기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지구 인류 역사의 이치입니다, 이게. 사회 경제 발전 진화 과정이죠. 그 과정 중에 지금은 가장 큰 파동이 온 격변기다. 역사상 가장 큰 격변기가 왔다. 임계점이다. 변곡점이다.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가가 붕괴되는 게 전 세계가 모든 멸망하려고 폭락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시소의 법칙에 따라서 다시 리셋되는 과정인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다만 이 폭을 알 수가 없어요. 그쵸? 폭은 어디까지 무너졌다 갈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하는 거, 비중 관리하는 거, 이런 것을 현금 관리하는 거, 이런 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엑셀 같은 데다가 노트 같은 데다가 장부를 쓰면서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쓰지 않고 관리를 하면 관리가 안 될 겁니다. 단절이 가져올 시장 파괴는 무섭고 크죠. 하지만 그것 또한 지나갔고, 그리고 지나갔다라는 건 한 번만 지나간 게 아니에요.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계속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시대가 또 바뀌어가지고 엄청나게 발전하고, 또 파괴 시기가 오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재탄생되고. 그게 뭐예요? 항상 그 미래 사회의 주도권을 역할을 하는 어떤 매개체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지금 현재의 매개체는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돼요. 이 매개체 찾는 방법은요, 여러분이 당장 서점이나 뭐 예스24 이런 책, 교보문고 이런 데 보시면, 온라인 서점에 보시면 미래사회라고 쳐보시면 4차 산업이라고 쳐보시면 그런 관련 책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책들을 꾸준하게 읽어보세요. 그리고 뭐 제트넷이라고 있죠. 제트넷, GD넷이라고 이 디디넷이라고 이 독일 언론사인데 이게 경제지죠. 얘들 거를 많이 보시면 한글판이 있거든요. 얘들 거를 많이 보시면 어떤 개념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책도 미래사회나 4차 산업이 들어가는 이런 책을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 답이 보일 겁니다. 투자자의 눈은 그 미래사회 주도적 역할을 할 업종과 살아남을 기업들을 투자할 안목과 투자의 여력을 현금관리 능력, 이게 필요하다. 자, 개인적 조언 조건은 다시 오른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정리, 결론입니다. 다시 올 업종을 이제 한번 보시면 주가는 음양 오행 법칙을 철저히 따르죠. 양지가 음지가 되고 음지가 양지가 되는 현상. 현재 크게 하락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너무 급박하게 올라가지고 양지가 폭발했기 때문에, 너무 양만 너무 크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음지로 간 겁니다. 그렇죠? 너무 과열돼서 크게 하락하고 있는 과정이죠. 과정인데 어느 정도는 소화가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70%, 80% 내로 폭락했다, 하락했다 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뭐 20%, 30% 폭락할 수도 있고 이미 다 폭락한 업종도 있을 거예요. 자, 음지가 양지가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 이걸 항상 명심하세요. 앞으로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명심해야 됩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과열되면 주가가 폭락합니다. 그러니까 폭락하면 다시 올라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이 여기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냥 대충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대충 여기. 그렇죠? 매도, 매수. 이런 관점. 그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나는 어떤 놈은 이렇게 파동 매매를 하고, 이건 하나의 파동이죠. 근데 이 파동 안에도 작은 파동이 있죠. 이게 만약에 20년짜리 파동일 수 있잖아. 이 안에 심각한 굴곡이 다 있어요. 20년이면. 그쵸? 그걸 나는 작은 파동만 보고 간다고 하면 어떤 B 계좌로 사고, 큰 파동 보는 건 A 계좌로 사고, 여기서 또 이 작은 파동 B 계좌 안에도, B 파동 안에도
몇 개월 파동 안에도 며칠 가는 파동이 있어요. 이 시기에서 단기 트레이딩. 나는 이런 파동이 너무 싫어. 그래서 붕괴될 때마다 나는 조금씩 살래. 그런 거는 D계좌로 정리식으로 사는 거. 이게 뭐예요? 투자의 해안이, 투자의 방식을 시장 환경에 맞춰가지고 이게 다분화해 놓는 겁니다. 다분화해 놓은 분들은 지금 현재 주가도 그 수익률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겁니다. 완전히 폭락이 와서 조금 그저 다분화를 안 하고 한 가지만 선택해 가지고 막 하신 분들이 아마 수익률이 어마하게 안 좋을 겁니다. 지금 인류는 경제, 문화, 사상 이 자체가 상승 기류를 향한 특성이 있죠.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겁을 내고 계시잖아. 이 폭락장이 오면. 근데 결국에는 인류 사회라는 거는 항상 보면 경제나 문화, 사상 이런 거는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한다는 거는 파괴보다는 재창조거나 성장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파괴가 되면 이걸 조금 더 변형을 시키고 발전시켜가지고 자꾸 계속 상승시키는 이런 상승 파동이죠. 하락을 하지만 결국 하락은 하긴 하고 극단적으로 폭락도 하지만 5,00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사회가 얼마나 많은 발전했어요. 그렇죠? 수백만 배 이상 발전했죠.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악인, 부조리, 파괴된 사회, 이런 것보다 선인, 정의로운 사회로 계속 발전하고 있죠. 중세 시대가 완전히 악인의 시대고, 부조리 시대죠. 그리고 파괴의 시대고, 암흑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암흑 과정에서도, 자, 중세 종교 시대가 종교 암흑 시대죠. 그 종교가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어떤 특정한 악인으로 몰아가지고 괴물로 몰아가지고 이게 마녀로 몰아가지고 사람을 엄청나게 학대하고 재산을 갈취하고 이런 행위를 많이 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 인류 사회가 어떤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좀 어느 정도 더 강하게 생겼죠. 그렇죠. 종교에 대한 그 어떤 집착성도 좀 떨어졌고, 그렇죠. 종교 사회가 어느 한쪽으로 집착하는 이런 것도 너무 폭주하는 것도 인류 사회가 거부하고 있죠. 그런 관점을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인류 사회가 점점 발전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파괴는 점점 한 번씩 나오지만, 그럼 이 파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야 돼. 파괴가 나오면 인류가 끝났다, 나는 인생이 끝났다, 이렇게 해서 자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게 뭐예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개화의 시대다. 이걸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뭔가가 나오려고 하는, 주도주가 엄청 탄생하려고 하는 이 고통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미래사회 책을 많이 보시면 그 안에 다 있어요. 소비자가 선택하는, 소비자가 사는 기업이 창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사는 제품, 그 더 이상 사지 않는 제품을 나눠서 보면 계속 사려고 하는 이 신제품들, 그 중에 그 신제품을 만드는 부품이나 소재, 그 다음에 기술, 어떤 그 기업, 이런 쪽을 선호하는 투자를 하셔야 되고, 이런 거는 보면 안 돼요. 근데 가끔씩 보면 이미 너무 포화가 된 이런 업종을 선택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소비자가 선호하고 사는 제품의 업종과 기업을, 이거 소비 트렌드라고 합니다. 소비 트렌드에 답이 있고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 단계에는 투자 동향이 있어요. 이건 소비 트렌드죠. 그 다음에 투자 동향이 있어요. 투자가 여러분 잘 모르면 요 세 가지 있죠. 3번, 4번, 5번. 투자 동향을 보시면 국가가 투자하는 게 있어요.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하는, 글로벌 기업이면 다국적 기업이나 엄청 큰 삼성전자나 LG전자나 뭐 이런 거, SK나 삼성, SDI나 포스코나 이런 그 기업들 글로벌 기업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수출하는, 이런 수출하고 무역하는, 자, 이런 기업들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자, 국가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글로벌 기업 투자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다 이루어지는데 얘들이 하는 업종에 전 세계적인 기업, 대학교 있죠. 서울대, 서울연고대 포함해서 뭐 성균관대, 뭐 이런 데나 하버드, 스탠포드, MIT, 프린스턴, 이런 데가 전부 다 뭘 한다? 이런 과목이, 가르치고 있는 과목이나 과가 있다. 그러면 얘하고 관계된 과가 있다.
과거 예전에 없었지만 20년, 30년 전에 없었지만 지금 새로 생겼다. 생긴 지 10년 됐다, 5년 됐다. 이런 걸 봐봐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해당되고 요거까지 해당되면 이 네 가지가 해당되는 총목을 선택하면 여러분은 10년, 20년, 30년 뒤에 부자 되죠. 30년 전에 반도체가 그랬잖아. 40년, 50년 전에 반도체 과가 처음 생겼잖아요. 반도체 과가 50, 60년, 70년 전에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섬유과는 70년, 100년 전에, 200년 전에도 있었어요. 섬유과는 200년 전, 300년 전에 멜린치가 해서 만들었습니다. 대학교에서 가르쳤다고. 근데 반도체라는 거는 40년, 50년, 60년 전에 반도체 관련한 과가 약간 이름이 다른 게 생겼어요. 그 이후에 20년 후부터 반도체는 엄청난 폭장을 했죠. 지금 현재 생긴 5년 전, 10년 전에 생긴 것들을 한번 생각해봐. 근데 원자력은 어떨까요? 원자력 70년 전에 원자력과가 있었죠. 미국 같은 러시아에도 있었고요. 소련. 아 그리고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할게요. 자, 기업 분석이 불가능한 주린이라면 기업 분석이 불가능하죠. 이렇게 무슨 기업이 있지? 이렇게 분석이 불가능하면 업종만 찾아가지고 업종 전기차 업종이나 그럼 전기차 ETF 사고. 전 반도체는 지금 아니라고 생각해요. 반도체 30년 동안 성장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국가 간에 경쟁이 붙었어요, 지금. 그러면 국가 간에 경쟁이 붙으면 어떤 현상이 나죠? 반덤핑, 이런 게 오죠, 나중에. 반덤핑이 오면 큰일 납니다. 수요는 이미 70%대 넘어가 있어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시장 침투율이 70%까지 넘어간 애들에서 주로 발생되는 게 반덤핑 같은 게 생기거든. 반도체도 지금 그런 것이 있고. 자, 근데 그러면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똑같은 거 아니냐. 수요가 너무 공급이 너무 많아지면 반덤핑이 생기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공급보다 수요가 너무 큽니다. 방대하게. 시장 침투율이 얘들은 6%대에 와 있어요. 6%, 7%대. 얘는 반도체는 70%대 이제 10배 이상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생할 때는 기복이 심해도 그걸 버티면서 매수를 더 늘리는 삼성전자의 20년, 25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20년, 25년 전에 삼성전자가 만 40% 한두 번 내려간 게 아니거든. 내려갔지만 어때요? 이때는 주가가 지금 현재 말하면 10,000% 이하에 있는 시점입니다. 그때 주가가 변동성이 있다고 해서 계속 장기 투자를 안 했다고 하면 돈을 못 벌었겠죠. 반도체 투자하신 분들은. 잘 이런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그랬죠. 요거 소비 트렌드의 답이 있고 국가의 투자, 글로벌 기업의 투자, 교육기관의 투자. 국가의 투자는 우리나라만 말하는 게 아니고 OECD 국가 투자 지표를 본대요. 어느 분야에 어떻게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올해 투자한 것만 따지지 마시고 5년 전부터 투자한 거, 그 다음에 앞으로 5년, 10년 안에 투자할 이런 부분을 전부적으로 다 따져보세요. EU나 미국이나 일본, 중국, 한국, 대만 이런 국가들, 선도적인 국가들이 투자하는 이런 부분을 잘 상기를 해보십시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시간이 좀 50분 됐네요. 여러분이 천천히 한번 복기를 해서 보시고 성공하는 투자가 되시기 바라고, 이번지 파괴적인 폭락기, 즉 하락기를 잘 이겨내는 투자자가 되셔서 나중에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정말 진정한 큰 부자가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건강하십시오.